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23년 고1 9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지문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회법 지문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되거나 어려운 것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는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시작해 봅시다. 매매계약, 유언 등과 같은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 여러분, 매매계약, 유언 이런 것들은 법률 행위의 한 예시인 거죠. 쌤이 늘 말하지만 A와 같은 B라고 한다면요, B의 예시에 A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근데 이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은 1번 성립 요건도 있어야 되고요, 2번 효력 요건도 있어야 된대요.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효력 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한마디로 성립한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니까 일단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 효력 요건을 논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쌤이 늘 말하죠. 그런데는 기본적으로 역접의 부사어지만 얘는 문제, 예외, 변수를 나타내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법률 행위는 성립하였지만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자, 여러분, 무효는요, 성립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효력 요건은 갖추지 못한 케이스가 바로 무효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법률 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이도 그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며 기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좀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효 주장이 없어도 일단 무효고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기간이 경과해도 무효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편, 자, 여러분, 한편은요, 전환의 부사어라고 했죠. 그럼 이제는 무효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취소인 거죠. 자, 취소는 법률 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어떤 사유가 있어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여러분, 무효는요, 애초에 이게 효력이 없었던 거고요. 취소는 효력이 있었는데, 자, 어느 시점에 이거 약간 잘못됐는데? 라는 걸 느꼈을 때 소급하여 이걸 취소하는 게 지금 법률 행위의 취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다르다라는 걸 친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법률 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의 효력이 무효와 같아지지만, 그쵸 여러분? 소급하여 이거를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에만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점이 있다. 자, 여러분, 쌤 여기 노란색 형광펜 쳐놓은 거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즉,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이 명확하죠. 무효는 그쵸, 누군가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취소는 누군가가 주장을 해야지만, 그쵸? 또한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고 취소권이 소멸된 법률 행위는 결국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차이점으로 봐야겠죠. 즉, 기간이 경과해도 무효였는데, 그쵸? 여기 취소에서는 취소권이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되고 그러면 다시 유효한 것으로 바뀐다. 이런 것도 체크하면 좋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지문의 전개를 보면요, 법률 행위가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성립 요건은 갖춰졌지만 효력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법률 행위의 무효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있었던 효력이 사라지는 걸 취소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구나라는 거. 자,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없는 대상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 즉 무효 행위는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추인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 자, 여러분, 갑자기 무효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법률 행위의 전환이나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전환은 말 그대로 바꾸는 거고요. 추인은 생기게 하는 거죠.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무효의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성립 요건은 갖췄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게 무효였죠. 그래서 성립 요건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전환과 추인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성립 요건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환하거나 추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자, 이 부분입니다. 만약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전환이나 추인은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불성립했다라는 말은 성립 요건을 못 갖췄다면 이란 말이죠. 무효 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다른 법률 행위에 효력 요건이 갖추어지면 얘는 전환이 되는 거죠. 왜? 여러분,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쵸? 내가 무효가 된 이유는 효력 요건이 없어서였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다른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까지 맞춰진다면 성립 플러스 효력이 되기 때문에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됐죠? 자, 이어서 봅시다. 이때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무효 행위의 전환의 이유는 징계 해고로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법률 행위가 징계 휴직으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징계 휴직으로 전환하여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징계 해고나 징계 휴직이나 지금 성립 요건은 둘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징계 해고일 때는 효력 요건이 없었는데 여기 징계 휴직일 때는 효력 요건까지 갖추게 되니까 전환이 됐다라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로 추인을 봐야겠죠. 무효 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무효가 된 법률 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효력 요건을 추후에 보충하여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 행위가 처음 성립한 대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여러분? 그럼 이게 아닌 거죠?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 행위의 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이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한해서는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자, 원래 추인은요, 여러분, 민법에서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했죠. 그러나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허용해 주기도 하네요. 자, 그럼 추인은 그럼 뭐겠어요? 얘가 새로운 법률의 효력 요건을 맞추는 것, 그쵸? 새로운 법률 행위에 효력 요건을 갖춰. 그러면 새롭게 추인이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추인인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성립 요건은 있지만 효력 요건을 못 갖췄던 게 지금 무효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무효 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부인된다. 따라서 해당 법률 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수령자는 해당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그러면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관련된 그 평가원 법지문이 있어요. 의무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와 관련된 지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좀 우리 학교는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그 평가원 지문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원 지문 중에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에서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작 부분이 그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은 경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시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것도 참고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무효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때에 맞춰서 잘 주장해야겠네요. 자, 여러분,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법률 행위의 어떤 요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사례를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의 도식화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천천히 이해하면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